첫 번째 수업 레빗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레빗을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탭이 있고요. 그리고 패밀리라는 탭이 있어요. 레빗은 두 가지 파일로 분류가 되는데요. 패밀리는 한마디로 오토캐드에서 예를 들면 자주 쓰시던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인 저희가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파일이 되겠는데요. 가끔씩 레빗을 설치한 이후에 실행을 하려고 하시면 템플릿의 위치를 찾을 수 없다고, 디폴트 템플릿 로케이션을 찾을 수 없으시다고 얘기하는 컴퓨터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브라우저에 가셔서 디폴트 로케이션을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이 브라우저의 로케이션은 일단 저희가 레빗 큰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옵션에 가셔서 파일 로케이션이라는 데 가시고요. 일단 제가 강제로 기존에 있던 템플릿 파일들을 없애겠습니다. 더 이상 안 없어지네요. 자, 추가적으로 더 추가해 줬을 때 일단 레빗을 인스톨하시면 컨텐트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인스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파일의 로케이션은 C 드라이브 인스톨 하셨다면 아래의 경로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찾으시기 힘드시면 저희 패러메트릭 컬처 블로그에 가셔서 레빗 툴 TV를 가보시면요. 분류해서 레빗 패러메트릭 디자인에서 레빗 툴 팁 정보에 가보세요. 가시면 그 여러가지 레빗 기본적인 파일 로케이션들을 정리해뒀어요. 여기서 보시면 패밀리 템플릿 로케이션 있고 프로젝트 템플릿 로케이션 있죠. 저 같은 경우 여기 있는 것을 카피하신 다음에 제가 기존에 있는 폴더에다 붙여넣기를 해보시면은 그 컨텐트 라이브러리 위치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설정을 할 때 파일 로케이션에서 자, 디폴트 path for user files라는 곳에 가셔서요. 브라우저를 가신 다음에 그 위치를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저희 블로그에서 찾은 위치를 엔터를 해주시면은 디폴트 템플릿 로케이션이 앞으로 열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각 국가별로 인스톨 하실 때 그 컨텐트 라이브러리가 생성이 되는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컨텐트 라이브러리를 따로 복사를 해서 폴더를 따로 만들어둬서 제 스스로 언제든지 그 팟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둬요. 일단은 2015 템플릿 디폴트라고 제가 만든 폴더예요. 이곳에 파일 경로를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컨텐츠 파일들을 하나씩 추가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자, 디폴트 로케이션, 디폴트, 그리고 electrical, mechanical, plumbing, structural. 템플릿이 꽤 많죠? 그리고 템플릿, 자, 시스템 디폴트까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윈도우 탭에서 기존에 여러가지 템플릿들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패밀리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가끔씩 패밀리 만드실 때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패밀리 로케이션, 파일 로케이션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올 때가 있어요. 레빗에서. 그럴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레빗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옵션에 가신 다음에 옵션에서 파일 로케이션을 가시고 여기서 보시면은 패밀리 디폴트, 자, 디폴트 파스 포 패밀리 템플릿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위치를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위치도 저희 블로그에 보시면 제가 따로 정리를 해뒀어요. 저희가 보시면 패밀리 템플릿 로케이션, 혹시나 못 찾으시면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그 로케이션이 나오죠.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가 패밀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자, 해서 확인을 해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new 패밀리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설정해뒀던 폴더 로케이션대로 패밀리 템플릿 파일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우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할게요.
저희는 일단은 건축적으로 아키텍처 템플릿을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OK를 누르시면은 이제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백그라운드가 나오고 왼쪽에 기본적으로 팔레트들이 나오죠. 프로퍼티 팔레트랑 프로젝트 브라우저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리본 탭이 있고요. 대부분의 툴은 이 리본 탭에서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 같이 아키텍처, 스트럭처, 시스템 이 세 가지가 레빗에서 지원되는 디썸랜들이고요. 아키텍처에서는 기본적으로 벽으로 시작해서 문, 창문, 기둥, 지붕, 플로어까지 말리언까지 해서 기본적인 아키텍처럴 모델을 생성하시는 데 필요한 툴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왼쪽에서 보통 여기까지는 3D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D 오브젝트.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룸부터 뷰어까지는 보통 룸도 사실은 3D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는 룸에 태그를 넣을 수도 있고 평면 에리어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 오프닝은 또 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 플로어든 벽이든 아니면 지붕이든 거기에 필요한 오프닝을 수정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수정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데이툼 레빗에서 중요한 레벨과 그리드 값을 정리해뒀죠. 레퍼런스 플레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른 튜토리얼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는 기본적인 3D 툴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거기에서 사용된 3D 툴을 수정하시거나 다른 세팅을 위한 툴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룸은 2D와 3D를 넘나드는 어느 가운데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D이기도 하고 2D로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럭처로 가시면은 스트럭처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빔을 시작으로 해서 파운데이션부터 레인포스먼트까지. 그리고 한 번 더 반복되죠. 오른쪽에 보이신 오프닝이라든지 그리드, 데이툼 이 툴박스는 항상 3D 오브젝트에 대한 수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뒷섬린이 다르더라도 같이 정리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툴박스에서. 자, 시스템으로 가시면 MEP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MEP 컴포넌트 해서 HVAC, 저희 메카니컬, 그리고 플럼빙, 그리고 일렉트리컬. 보시는 바와 같이 MEP 컴포넌트들이 시스템 탭 밑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MEP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튜토리얼에서 진행을 더 하도록 할게요. 대부분이 3D 오브젝트고요.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LOD, 그 디테일 수치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라인 드로잉으로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은 3D 오브젝트로 표현할 것인지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인설트라고 하시면은 링크, 기존의 CAD 파일, 오토캐드처럼 다른 CAD 파일을 임포트 하시거나 아니면 링크를 거실 수가 있고요. 링크는 말 그대로 항상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CAD 파일이랑 기존의 CAD 파일이나 레빗 파일 또는 IFC 파일이 변경이 돼서 같은 변경이 되었을 경우 저희 레빗 파일에서 다시 그 링크 파일을 리로드 하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기존의 CAD 파일이 업데이트 되는 거죠. DWF 마크업은 그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디자인 리뷰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지금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 2013년 버전까지는 무료로 인스톨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레빗에서 타이틀 블록에서 익스포트를 한 레빗에 있는 도면을 저희가 이렇게 있고 도면이 있다 치고 여기에 작성 날짜, 작성자부터 해서 도면의 이름, 도면의 번호, 그리고 여기에 다른 특별한 건축 도면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이 도면을, 타이틀 블록을 저희가 따로 DWF라는 포맷으로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익스포트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디자인 리뷰에서 현장이든 아이패드나 아니면 모바일 폰으로 그 디자인 리뷰를 열어서 현장에서 직접 매저를 치수를 재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따로 마크를 표시해 두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마크나 특별한 커멘트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레빗에 다시 DW 마크업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레빗에서 익스포트 할 당시 그 도면에 다른 마크업들이, 현장에서 마크업 된 것들이 그대로 딱 떨어져서 저희가 수정하기 편하도록 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튜토리얼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레이저 스캔을 했을 때, 요즘 3D 스캐너 많이 쓰죠? 레이저 스캔 했을 때 저희 포인트 클라우드 파일로 레빗에서 열어서 저희가 기존의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쉽게 해주는 거고요. 데컬 부분은 저희가 따로 그 오브젝트를 레빗에 만드셨을 때 특별한 이미지를 그 오브젝트에 첨부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파일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보시는 임포트에서는 기존의 링크라는 개념이 다르죠. 임포트는 한마디로 저희가 완전히 CAD 파일을 흡수해버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레빗에서. 그렇게 되면 레빗 파일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 파일의 모든 정보를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실무하실 때 저는 보통 링크 파일을 추천을 해드려요. 레빗 파일도 가볍게 지키실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뒷섬린에서 업데이트된 드로잉이 저희도 바로 다시 링크를 걸어서 업데이트하기 편하기 때문에 링크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밀리라고 레빗에만 쓰이는 그 다른 블록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레빗에서도 2D 오브젝트든 3D 오브젝트든 그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그룹된 것을 따로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폴더에. 그럴 때 우리 세이브된 그룹을 로드할 때 쓰실 수 있는 툴이고요. 한마디로 인설트는 어떤 걸 가져올 때 쓰시는 툴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애노테이트에 가시면은 도면에서 치수 작성을 하시거나 특별한 텍스트를 넣으실 때, 아니면 태깅이라 해서 레빗에서 어떤 3D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특별한, 예를 들어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벽에 대한 정보를 태그를 거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특별한 예를 들어 벽의 높이라든지 둘레 아니면 에리어라든지 길이 값이라든지 특별한 정보를 저희가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벽이란 그 특정한 벽을 모델링한 것으로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빗을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애노테이션에서는 모든 2D에 관련된, 저희 도면에 관련된 치수법을 작성할 수 있는 툴이 소개되고 있어요. 애널라이즈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레빗에서 기본적으로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가 가능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따로 다른 튜토리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레빗 자체에서 그 레빗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모델을 구조 계산할 수 있는 모델로 전향을 해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세팅했던 모델을 다른 소프트웨어로 익스포트 하셔서 쓰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둘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RFM, 독일에 있는 독일의 RFM이라든지 둘루발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RFM이라든지 미국의 프랑스에서 만들었던 로봇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 지금 오토데스크가 사버렸죠. 그 로봇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로 바로 전향이 가능하고요. 서로 바이디렉셔널 링크가 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실험해본 결과 로봇은 바이디렉셔널로 업데이트 잘 되고요. RFM은 아직까지 잘 되고 있진 않죠. 자, 넘어가서 메싱 앤 사이트로 가시면은 메싱 부분은 저희가 프리폼을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메스 기초 설계하실 때 컨셉적인 메스 도형을 만드실 때 우리가 쓰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모델 바이 페이스라고 하시면은 생산된 메스에서 저희가 따로 벽이든 플로어들을 붙여서 그 프리폼에 적용할 수 있는 툴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메싱 앤 사이트에서는 자, 보시다시피 사이트에 관련된 콘터나 지형에 관련된 모형을 저희가 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콜래보레이트가 있어요. 협업이라고 하죠. 여기서 보시면 레빗은 하나의 FTP 서버가 있으면 서버에 저희가 따로 센트럴 파일이라고 저장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워크스테이션, 예를 들어 3명의 엠플로이가 한 프로젝트에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로컬 파일을 다르게 저장을 하셔서 각 워크스테이션에서 서로 싱크로나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보에 대해서 서로 싱크로나이즈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센트럴 파일은 항상 각
유저들이 싱크로나이즈 할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유저들은 리로드 레이티스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최근에 업데이트된, 최근에 싱크로나이즈된 가장 최근의 정보를 다시 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그러면서 자기의 그 프로젝트가 업데이트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자, 그렇게 해서 콜라보레이션 부분에서 저희가 보시다시피 협업할 때 쓸 수 있는 툴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레비 파일끼리 링크를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스트럭처럴 모델 있고 아키텍처럴 모델이 있고 MEP 모델이 있을 때 각 스트럭처럴 모델, 아키텍처 모델, MEP 모델 그죠? 있으실 때 각 다른 모델들을 저희가 링크를 걸어줄 수가 있어요. 서로. 그랬을 때 거기 링크에서 저희가 카피 앤 모니터라는 툴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아키텍처의 모델을 보통은 스트럭처 엔지니어나 MEP 엔지니어들이 링크를 걸죠. 링크를 걸고 스트럭처 엔지니어의 경우 아키텍처에 있는 월드를 따로 카피 앤 모니터로 설정을 해서 그 벽이 만약에 구조적인 월이 된다면 따로 구조적인 월로 수정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그 수정된 정보가 아키텍처 파일에서 다시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에서는 협업을 하실 때 쓸 수 있는 툴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카피 앤 모니터라든지 월크셋 설정에 대해서는 다른 튜토리얼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에 가시면은 레빗에서 보는 모든 시각적인 것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뭐 3D 뷰라든지 저희가 3D 뷰로 들어가셨을 때 볼 수 있는 3D 뷰 아니면은 렌더링을 하시거나 플랜 뷰를 설정하신다든지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프로젝트를 닫아버렸네요.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뷰에 관련돼서는 엘리베이션이라든지 플랜 뷰라든지 섹션을 저희가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시게 되면은 저희가 없었던 시스템, MEP 하실 때 쓸 수 있는 시스템에 관련된 그 브라우저라든지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키보드 숏컷에서 레빗에서 기존적으로 기본을 사용하고 있는 숏컷들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수업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 툴을 가시면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인 웨이시라든지 프로젝트 필요한 모든 정보, 프로젝트 유닛, 프로젝트 파라미터, 로케이션,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지역 위치를 찾아준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볼 수도 있고요. 매크로 스큐리티. 자, 애드인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레빗에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저희가 설치했을 때 거기서 보여주는 어떤 플러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익스터널 툴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퀀티티피케이션 이건 이제 레빗을 서브스크립션으로 유저로 사용하게 되시면은 룸북 익스텐션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익스텐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룸북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룸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만들어 줄 때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사이트 디자이너 2015년부터 새로 따로 2015년 R2 버전에서부터 새로 업데이트가 됐죠, 레빗에. 그래서 지금 현재 2016이 나오긴 했지만 2016에는 아직 사이트 디자이너 인스톨레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싱 앤 사이트에서 따로 기본적인 사이트를 만드실 수가 있지만 사이트 디자이너를 쓰시게 되시면은 랜드 XML이라든지 그런 이제 서베이어들이 측량사들이 이제 제공하는 3D 파일을 바로 콘토로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뭐 도로라든지 아니면 도로에 들어간 커브라든지 사이드워크 길, 그죠? 사람들 걷는 길이라든지 그런 여러 자유자재로 좀 콘토를 수정할 수 있는 툴이고요. 익스텐션 또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드인이랑. 하지만 익스텐션에서는 이제 레빗 서브스크립션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익스텐션으로 뭐 레인포스먼트라든지 그죠? 철근, 콘크리트 부분 아니면은 기본적인 그 구조 계산에 필요한 툴 아니면 스트럭처 제너레이터라든지 스틸 커넥션이라는 여러 가지 익스텐션 툴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모디파이 가시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레빗에서 수정할 때 쓸 수 있는 옵셋이라든지 카피, 로테이션 모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레이, 그죠? 트림, 익스텐션 등등 여러 가지 수정 툴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리본 툴을 보시면은 레빗이
정말 다양한 명령어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사실 레빗을 마스터한다는 게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툴을 이해하게 되시면 다른 툴들은 거의 뭐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이 배우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어떨 때 프로젝트 여시게 되면 프로젝트 파일이라든지 프로젝트 브라우저가 이렇게 닫혀져 없을 때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 지금 현재 보여야 되는 것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뷰에 가셔서 봐야 될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시게 되면은, 뷰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가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 닫혀져 있는 프로젝트 브라우저라든지 프로퍼티 창을 여실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프로퍼티 창은 레빗에 있던 어떤 오브젝트든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벽이 있다면 벽을 선택하시면 이 벽에 관련된 정보를 나열해주고 있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아니면 제가 백그라운드를 선택하면 이 백그라운드가 어떤 건지, 현재는 플로어 플랜을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스케일이라든지 그런 자세한 정보들을 이 프로퍼티 창에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레빗에서 저희 그 레빗의 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저희가 일렉트리컬 템플릿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설정된 딥섬랜드로 나눠진 그 프로젝트 브라우저를 보고 있지만, 뭐 기존에는 플로어 플랜이라 해서 이렇게 각 플로어 플랜마다 저희가 다닐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엘리베이션에서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로 이렇게 가실 수가 있어요. 그 각 뷰에 대한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어쩔 때 저희가 이렇게 덕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내실 수가 있고, 혹시나 더블 스크린을 쓰시는 경우 뭐 오른쪽으로 넘겨도 되시고요. 다시 합치고 싶을 때 약간 좀 트리키한데요. 일단은 제가 다시 프로퍼티를 빼내고요. 먼저 프로젝트 브라우저를 왼쪽에 붙여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자, 프로퍼티를 기존에 보시는 최초 오픈하셨을 때 기존의 템플릿대로 보시고 싶으면 다시 끌었다가 놓으실 때 어느 정도 반 정도, 보시다시피 반 정도 그 이런 테두리가 이렇게 생겼을 때 회색으로 약간 보이실 거예요. 그죠? 반 정도 테두리 생겼을 때 드롭 해주시면은 전체보다 반 정도 이렇게 생겼을 때 드롭 해주시면 그 위쪽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윈도우 창 확장해 주실 수 있고 그 사이즈도 변경이 가능해요. 보시다시피. 자, 3D 뷰 한번 가서 3D 뷰에서 지금 현재 오브젝트가 있으니까 그 오브젝트에 대한 뷰를 올빗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줌 인, 아웃은 마우스 미들 버튼 있으시면 휠 버튼으로 줌 인, 아웃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큐브, 그죠? 대부분의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들이 가지고 있죠. 이 3D 큐브를. 이 큐브에서 클릭하셔서 올빗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자, 줌 인 앤 아웃 하실 때 이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줌을 인 앤 아웃 해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올빗으로 이렇게 클릭하셔서 올빗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닫고요. 아니면 자, 여기서 뭐 뷰들이 여러 가지 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레빗을 사용하다 보면은 엄청 많은 뷰들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 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은 제가 나중에 다른 수업 시간에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중요했던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수업에서는요, 다른 것보다 저희가 레빗에서 옵션에서 그 혹시나 못 찾게 되는, 자, 레빗 프로젝트 템플릿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패밀리 템플릿 파일 로케이션을 설명을 했었고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레빗에 있는 리본에 있는 각 툴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봤고요. 특히나 뷰에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저희가 혹시나 이 프로퍼티라든지 프로젝트 브라우저가 닫혀져 있을 때 차단하는 방법,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르면은 되게 애매한 그런 레빗이죠. 레빗이 사실 되게 간단한 소프트웨어지만 어느 한 곳이 막혔을 때 그 답을 찾아내기가 되게 힘든 소프트웨어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